네,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도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윤리 분야. 실천윤리 매번 나오는 문제라고 했어요. 봅시다.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해킹과 바이러스. 요거 보면은 우리 바로 느낌이 와야 돼요. 정보윤리. 요거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였죠. 네, 답은 1번. 생명윤리 얘기가 나오려면요. 뭐 낙태, 안락사 요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평화윤리 요거를 할 거면 뭐 통일, 국제문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환경윤리 하면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환경오염 요런 얘기가 나와야겠다. 그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대승불교가 제시한 대승불교. 중요한 거는 불교겠죠. 이상적 인간으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성을 교제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볼게요. 1번 군자. 요거는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보살. 요게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고, 진인은 도가에서 나오는 얘기. 대장부는 성인, 군자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대장부도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답은 2번 보살이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3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징,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을 주된 목표로 한대요.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메타윤리학이구나. 메타윤리학 이꼴 분석윤리학이니까 느낌이 왔어야 된다. 근데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덕 판단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분석윤리학의 관점이었고, 기술윤리학에서는 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묘사하는가, 어떻게 기술하는가, 서술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규범윤리학에서는요, 문제 해결,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 신경윤리학은요, 도덕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답은 메타윤리학이 될 건데, 학생들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합시다. 메타윤리학 이꼴 분석윤리학이라고는 했는데요. 아무거나 그냥 막 분석만 들어갔다고 다 메타 하면은 안 된다. 메타윤리학에서는 현실 문제는 분석하지 않아요.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맥락을 파악을 하셔라. 그 다음 4번. 유교 사상의 특징. 기억, 좌망과 심재. 요거를 수양 방법으로 강조하는 거는 도가다. 그쵸? 그 다음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하는 거. 요거 맞아요. 대동사회가 유교에서 바라보는 이데아, 뭐 이상사회 그런 거였어요. 디귿,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불성이 뭐예요, 선생님?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처가 될 가능성. 요거의 불성이에요. 요거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다. 그 다음 성인 군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성인 군자 나오면은 우리 요거는 유교였죠. 그래서 답은 대동사회와 성인 군자, 니은, 리을 3번이 답이다. 5번.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 자, 우리 일단 요거 그림 한번 보셔봐. 그림도 눈에 익혀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 설명. 의무론을 대표한대요. 의무론 하면 우리 바로 생각나야 하는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도덕법칙은 정언명령. 다음 선의지.
선의지 하면은 바로 칸트가 나와야 해요. 칸트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답은 2번 칸트인데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거는 동기 자체가 좋았어야 된다. 도덕적이었어야 된다. 동기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요게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밀 한번 볼게요. 밀은 공리주의에서 나오는 사람이었다. 특히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했다. 그 다음 홉스는 사회계약론자예요. 사회계약론자. 사회계약론자 대표적인 3명 홉스, 루크, 루소. 그 중에서 홉스이고 홉스가 얘기했던 거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사회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합의해서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이었다. 생명중심주의. 요 사람은 어디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식물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 넘어서 동물, 넘어서 식물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또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선생님이 물어봐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 1.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쵸? 맞는 말.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쵸? 맞는 말. 군사적 안보를 포기하고 남북한 대화를 단절해야 된다? 요거는 아예 그냥 전쟁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평화통일과는 거리가 멀고 그 다음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계속 교류해야죠. 그래야 서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 우리 문화가 다른 부분 요런 거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학생 3. 학생 3이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직의 정의. 노직과 롤스, 이 정의의 원칙, 이 내용은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라. 노직은 롤스와 함께 비교하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가볼게요. 취득 및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로 인해 현재의 소유 상태가 발생하였다며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대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와볼게요. 노직은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교정의 원칙 요런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러면 선생님 롤스는 무슨 얘기 주로 했었어요? 롤스는요. 평등한 자유. 그 다음 차등의 원칙. 그 다음 기회균등.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롤스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취득, 이전, 교정. 롤스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평등한 자유,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노직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봅시다. 교정, 이전 이렇게 둘 중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 고민을 할 때도 노직이 갖고 있는 게 교정의 원칙, 이전의 원칙 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롤스가 하는 얘기니까 1번, 2번 중에서 고민을 하시되 바로잡아야 한다. 요거 무슨 뜻이에요? 교정해야 된다. 틀린 걸 바로잡아야 된다. 요런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롤스와 노직은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잘 비교해서 공부해 놓읍시다. 8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게 사실은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처음 나오는 말이 돌봄, 공감, 책임, 타인과의 관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 상황과 특수성을
상황과 특수성 맥락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이래요. 대표 인물로는 길리건이랑 나딩스가 있다는데 뭐 우리 흔하게 들어본 학자 이름은 아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무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 누가 생각나야 된다? 칸트가 생각나야 된다. 덕윤리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한 명이 더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맥킨타이어. 이렇게 2명 생각나야 돼요. 공리주의 하면요. 벤담, 밀, 싱어 요런 애들 생각이 나야 되는데 배려윤리의 대표 인물이 길리건과 나딩스예요. 배려윤리는 여성적 특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때 여성적 특성이라 함은 돌봄, 공감 이런 거 여성이 좀 잘하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배려윤리로 가시면 돼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꼭 외워두셔라, 꼭 알아두셔라 이렇게 얘기는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현재 새롭게 다시 재등장하면서 학생들의 고득점을 막고 있는 게 요즘 검정고시의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요것도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온다. 요거는 가볼게요.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 공개성의 원칙이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맞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그 다음 법 체계 전체에 항거해야 한다? 요 내용은 틀렸다, 그죠? 법 체계 중에 일부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 불복종은 이 체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그 다음 사적 이익 추구만을? 전혀 아니에요. 시민 불복종은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화가 될 수 있어요.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다. 10번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연관 얘기했어요. 모든 생명체. 그 다음 슈바이처, 테일러 이런 사람들 나왔고 근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은 답이 생명 중심주의가 될 거예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생태 중심주의가 됐을 텐데 요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인간 중심주의는요. 인간이 모든 자연적인 애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인간만 가진다고 생각해요. 동물 중심주의는요. 동물까지는 존중해 줄게 요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자연관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와요. 요 개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11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 가에는 참성이 들어가야 한다. 나에는 반대가 들어가야 한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토론 주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요게 어떤 얘기예요? 요게 나오면은 우리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윤리 한번 가봅시다. 찬성 입장.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자원을 더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다른 왕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죠.
뇌사잘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함으로써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얘도 찬성 근거가 되겠네요. 이제 반대 가는 거예요. 뇌사 판정의 오류로 인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죠. 뇌사 판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뇌사를 인정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반대 논거로서 맞는 얘기다. 그 다음 장기적인 연명치료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 나오면은 유용성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유용성은 찬성 입장의 논거로 쓰이기 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논거에 들어가서 4번은 틀렸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잘 읽으면 풀 수 있겠다. 성 자체를 매매하거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데 이용하는 등 상업적 수단으로 취급한다. 요거 뭐예요? 상품화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 레건에 따르면 일부 동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믿음, 욕구, 자각 등을 가진 무슨 주체라고 얘기했다? 삶의 주체라고 얘기했다. 기계적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얘기를 했죠. 인간중심주의. 특히 데카르트는 기계론자라고도 불리니까 데카르트가 특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 수단적 존재, 요것도 인간중심주의에서 할 법한 이야기네요. 그 다음 4번 이성적 주체. 이성적 주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어렵지 않아요. 모든 관점에서 이성적 주체는 오직 인간만으로 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공통점이에요. 모든 관점에서 오로지 인간만을 이성적 주체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물은 포함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벤담 나왔다. 벤담도 참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시다.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의 입장에서 A와 B에 들어갈 대답을 정해보래요. 봅시다. 벤담은요, 특히 양적 공리주의를 얘기했어요. 양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하면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뭐다?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 쾌락을 계산할 수 있어야 그 양을 비교해서 뭐가 더 공리적인 건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의 원리. 이거 줄여서 우리 최다 최행 이렇게 갑시다. 최다 최행 원리를 따라야 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볼게요.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쾌락 계산법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가? 최다 최행. 요거 맞는 얘기. 요거는 질적에서도 양적에서도 둘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A, B 모두 얘가 들어간 1번이 되겠다. 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평가지에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채점 결과. 요거 요즘 자주 나오는 신유형 문제. 학생들이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다만 요거 점수 계산하는 거 여기서 살짝 헷갈릴 뿐이니까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해보자. 가보겠습니다.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담론윤리가 뭐예요? 담론윤리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대화와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시민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게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인데 가보겠습니다.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해야 하는가? 자유로운 비판. 그럼요. 대화와 토론, 특히 토론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는 맞는 말. 그 다음에 대화에 대한 참여는 평등해야 하는가? 평등해야 하는가? 당연하죠. 모든 시민이 대화와 토론의 장에 참여를 해야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서로서로 합의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고 대화 토론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특권층만, 일부 계급만 참여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화에 대한 참여는 평등해야 하는가? 요거 맞는 말이네. 그 다음, 의사소통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합리적이라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토론의 핵심은 근거를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해결을 했다. 학생 답을 봅시다. 맞는 말에 대해서 학생 예라고 대답했어요. 오, 잘 대답했네요. 1점 받아가고. 2번 문제에 대해서 맞는 말인데 얘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틀리게 대답했으니까 0점밖에 없어요. 그 다음 3번에 대해서 맞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정답 1번 1점. 그래서 이렇게 2개 맞췄기 때문에 2점이 답이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학생들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소하게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윤리적 성찰은 뭐예요? 성찰은 반성한다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1번.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맞는 말이죠. 되돌아서 생각해보고 해야 이런 거 형성할 수 있겠다. 2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맞는 말. 3번. 유행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며? 동조한다가 뭐예요? 그냥 막 시류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겠다. 그 다음. 더 나은 삶을 위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기 위해서이다.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남들의 뜻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다음 17번. 장자 나왔어요. 장자의 관점으로 옳은 것만을 V 표시하래요. 가봅시다. 장자는요.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다. 가봅시다. 자신이 쌓은 업에 따라 윤회한다. 윤회는 불교에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다. 도가가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자연의 이치 요런 얘기 많이 하죠. 요거 도가가 할 이야기가 맞다. 그 다음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가 나오면 요거는 플라톤의 이야기다. 도가가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오로지 두 번째 것만 맞는데 B가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답은 B.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관계가 이야기가 나오면은 두 가지가 확 생각이 나야 돼요. 첫 번째, 현실주의. 두 번째, 이상주의.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주의는 힘의 논리. 국제세계에는 세계 정부도 없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야
살아남을 수 있어. 힘으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는 거야. 이게 현실주의. 그 다음 이상주의는 아니야. 우리는 국제법도 있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있잖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상주의예요. 가봅시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관계는 국가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요거는 현실주의. 그 다음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요거는 이상주의가 할 만한 말이다. 그래서 답은 현실 이상 4번이 답이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요런 얘기는 지금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그 특성을 유지하며 저마다의 맛을 내듯이 요거 무슨 얘기예요? 샐러드볼 이론. 샐러드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샐러드에 있는 모든 과일과 야채들은 각각의 맛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잘 섞여서 조화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샐러드볼 모형. 이거 다음 또 살펴볼게요. 동화주의. 동화주의는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동화주의예요. 요거 같은 말로 용광로 이론. 용광로는 활활 불타오르면서 모든 걸 다 녹여버리잖아요. 요게 용광로, 동화주의. 그 다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국수대전 모형은 문화다원주의와 같은 말이다. 그 다음 4번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문화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공자 나왔어요. 공자. 그 다음 순자 나왔어요. 순자 확인하고 공자가 얘기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요거 정명사상이에요. 정명사상. 그 다음 순자 볼게요.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순자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직업을 분업을 해. 그래서 뭘 어떻게 잘해? 특히 예를 중요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 두 사상가 모두 직업을 통한 무위자연? 무위자연은 도가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 역성혁명? 역성혁명은 맹자가 하는 이야기였죠. 민주주의 실현은 여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사회적 역할 분담, 분업을 둘 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래요. 사회 갈등 해결 가봅시다. 갈등은 나쁜 것이므로 무조건 회피한다? 그건 아니에요. 회피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 그 다음 2번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화에 임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3번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중시한다. 맞는 얘기. 그 다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 학생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서로 의미가 다르다. 다른 것은 너와 나의 차이. 틀린 것은 나는 정답, 너는 오답.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것이에요. 이렇게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가. 사회계약 얘기 나왔어요. 사회계약론자들 이야기해봐야겠고 살인자를
정당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고 관주를 한대요. 사회 방위론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찬성한다고 하네요. 일단 갈통, 루소, 요나스, 베카리아 중에 사회계약론자가 루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조금 더 이야기는 가보겠습니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거는 루소와 칸트가 있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찬성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카리아는 사형에 반대하고 대신 뭐 해라? 종신노역해라. 평생 일하면서 감옥에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베카리아였다. 요나스는 뭐랑 같이 나와요? 요나스는 책임윤리와 항상 따라 나오는 친구. 갈퉁은 평화, 특히 직접적 평화, 간접적 평화와 함께 나오는 얘기였다. 그래서 답은 2번 루소이다. 다음 23번 넘어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예술, 도덕 나왔어요. 예술과 도덕이 나오면 우리 생각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예술, 지상주의. 그 다음, 도덕주의. 요것만 알고 있으면 헷갈릴 게 전혀 없다. 예술지상주의는요, 예술을 강조. 도덕주의는요, 도덕을 강조해요. 가보겠습니다.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학생 대답해요. 예술의 목적은 도덕이 아닌 미적 가치 구현이래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한다? 예술 지상주의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남학생이 아닙니다. 예술은 도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지금 도덕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에 도덕주의와 관련한 얘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봅시다. 1번. 예술은 윤리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예술지상주의가 얘기해요. 예술은 예술로만 봐라. 그 다음 2번.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 그쵸. 예술은 도덕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맞는 말. 그 다음 예술에 대한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반대해야 합니다. 규제하지 마. 간섭하지 마. 예술은 예술로만 봐. 요거 예술지상주의 얘기다. 4번. 예술이 반드시 사회적 모순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 요거는 예술지상주의가 하는 얘기예요. 도덕주의는 예술과 도덕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모순을 지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넘어갈게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 찾아보래요. 소비자가 신념과 도덕적 신념과 가치 판단에 의해서 환경, 인권, 각종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거래요. 충동적 소비는 아니겠네요. 도덕적 신념과 가치 판단을 한대요. 가시적 소비, 요것도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지금 윤리와 합리 중에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공정무역, 로컬푸드 이런 키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공정무역,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만한 가치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무역, 인권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로컬푸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을 우리 지역에서 먹자. 요거는 우리 지역의 안에서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게 되겠다. 요거는 환경과 관련한 이야기겠다. 이렇게 해서 윤리적 소비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 소비로는요,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하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가져야 한다. 선생님, 편익이 뭐예요? 편익은 이익과 같은 얘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또 학생 답안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점수 계산하던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가봅시다. 현대 환경 문제의 특징이래요. 읽어볼게요. 오늘날 환경 문제는 기업, 국경을 초월하는 전지구적 문제이다. 이거 맞는 얘기. 따라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 이거 맞아요. 탄소가 배출이 됐는데 그게 뭐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요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요. 그 다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너무 지금 바다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면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 국가의 면적이 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죠. 그 다음 모든 환경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요. 지구온난화는 100년 전부터 꾸준히 발생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쉽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틀렸다. 답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네, 25년도 고졸 검정고시 2회차 풀이 마쳤고 1회차보다는 2회차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게 그동안의 출제 경향이에요. 학생들도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